이번에는 IT 트렌드를 소개해드리는 IT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은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IT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예,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선 세계 네. 최대의 모바일 전시회인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8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26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전시회에서 어떤 스마트폰이 출시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네, 그럼 우선 이 MWC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죠. 이 전시회가 세계 최대 3대 IT 예. 전시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연초에 열리는 CES와 네. MWC 그리고 가을에 열리는 이파를 그 세계 3대 IT 전시회로 꼽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는 휴대전화 기술에 초점을 맞춘 전시회이기 때문에요. 이 글로벌 ICT 핵심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는 이 5G 네트워크가 화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역시 우리들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스마트 쪽에 훨씬 가깝겠죠. 네, MWC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에는 갤럭시 노트 7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서 신제품을 출시하지 네. 못하고 예. 추후에 공개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는 갤럭시 S9을 공개했다면서요? 예,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MWC로. 이번에는 이제 S9과 S9 플러스 두 가지 모델로 그 작년과 똑같이 내놨는데요. 네. 일단은 S9 플러스 같은 경우는 6GB 램에 256GB 저장 공간을 가진 이런 최상위 모델로 일단 내놨습니다. 이전 제품과 외형적으로는 솔직히 변화가 거의 없다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네. 큰 변화가 저 뒷면 지문 센서 위치가 네. 카메라 렌즈 옆이 아니라 밑으로 아, 내려갔다는 그러네요. 건데요. 정말 좋은 변화인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예전에 한발 늦은 리뷰 시간에서도 너무 센서 위치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한 그리고 적이 카메라에 있는데 너무 붙어 있다 해서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붙었죠. 네. 네. 피드백을 자신들은 잘 받아들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하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역시 카메라 기능이 좋아진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갤럭시 S9 플러스는 갤럭시 노트 8처럼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것이 특징인데요. 네. 또 이를 통해서 이 조리개 조절이 좀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 슬로우 샷을 이제 찍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네. 슬로우 모션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 한 2초 정도가 되는 분량의 영상을 네. 1분 정도로 늘려서 볼 수 있게 와. 만들어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모습을 발표회 당일도 좀 보여줬었고요. 네. 그밖에 유저 인터페이스가 좀 이제 좀 비즈니스에 맞게 강화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다음에 이거는 그 현장에서 발표됐던 내용은 아닌데요. 모니터에 연결해서 이제 PC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덱스라는 이 보조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네. 이 액세서리가 좀 더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에는 삼성전자의 S 시리즈의 판매가 좀 저조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예. 올해는 좀 어떨까요? 좀 달라질까요? 확실하게 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갤럭시 S7의 바꿈가게 많이 팔릴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요. 일단 이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굉장히 길어진 데다가 중국이나 인도 같은 신흥 시장에서 좀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번에 선보인 새로운 기능들은 이미 다른 폰들이 다 있는 네. 이런 네. 크게 기능들을 다르지 않기 좀 때문에. 강화한 정도에 맞아요. 불과하기 때문에 이제 상향 평준화가 돼서요. 네. 소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한 4천만 대 이하, 이 네. 4천만 대가 갤럭시 S 시리즈의 성패를 그 기준이군요. 좌우한 기준이거든요. 저번에 갤럭시 S8 같은 경우는 3,600에서 70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하는데 네. 이번에도 그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지만 또 갤럭시 S9을 빼면 눈에 띄는 스마트폰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실은 이 화웨이와 LG 같은 경우가 이제 뭐 3위, 4위 이렇게 됐는데요. 이들이 지금 대표 스마트폰 신기종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그런 네. 전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꼭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지가 못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유가 예. 뭐죠? 제품을 내놓지 못해서. 일단 화웨이 같은 경우는 기대를 모았던 플래그십 스마트폰 네. P20이라고 있거든요. 이 제품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미디어 패드 M5랑 태블릿 PC 그리고 메이트북 X라는 X 프로라는 노트북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그 지난 CES 2018 때 야심차게 미국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가 네. 미국 정부 압력으로 이동통신사를 통한 판매가 완전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퇴짜를 맞았죠. 그런 상황이어서 그 후유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대신 이 매년 MWC에서 신제품을 소개했던 LG 같은 경우도 이번엔 기존 출시했던 V30에 좀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네.
S30S 신Q를 선보이긴 했는데 이 카메라를 선택하면 이제 딱 보시면 이 Q렌즈랑 AI 카메라 렌즈 두 가지 모두를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사물을 비추면은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 장면을 인식해서 아 이건 풍경이다, 이건 인물이다, 뭐 이걸 인식해서 최적의 촬영 모드를 찾아준다라고 하고요. 네, 네. 지금 꽃을 인식해서 최적의 촬영 모드로 찍고 있는 거죠. Q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을 찍히는 대상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는, 그러니까 빅스비에서 한번 봤던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그밖에 뭐 보호편 카메라 시리즈인 K10과 K8도 함께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삼성전자가 약간 좀 비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다른 기업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작년에 삼성이 스마트폰 대신에 이 태블릿 PC랑 노트북을 선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 같은 경우가 딱 그 정반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은 3월 27일 파리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선보이기로 따로 이제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뭐 이것도 삼성이랑 작년에 보여줬던 모습이랑 똑같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한 업체도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요. 네. 네. 먼저 소니에서는 새로운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엑스페리아 XZ2와 XZ2 컴팩트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니 제품 중엔 최초로 3D 공면 유리를 채택한 제품인데요. 네. 이런 점을 제외하면 이제 소니 스마트폰만의 어떤 차별화된 특징이 전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 딱히 이제 눈에 띄는 제품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 MWC 2018에는 좀 주목할 만한 스마트폰 없을까요? 주목할 만한 스마트폰이라기보다는 최근 부활에 성공하고 있는 노키아에서 이 스마트폰 그러니까 저기 폰 5종을 한꺼번에 지금 내놨습니다. 네. 부활에 성공하고 있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고요. 네. 이 작년 4, 4분기를 기준으로 해서 노키아가 소니나 구글, 레노버 같은 회사보다도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팔았습니다. 그래요? 예. 네. 이번에는 피처폰인 노키아 8110 포지랑 이제 노키아 1, 뉴 노키아 6, 노키아 7 플러스, 노키아 8 시로코를 이제 네. 선보였는데요. 맞습니다. 이 중에서 이 노키아 8110 포지는 1996년에 출시된 노키아 8110의 뒤를 잇는 피처폰입니다. 예, 영화 매트릭스에 나와서 한때 매트릭스 폰이라고 좀 불렸던 폰인데요. 이 시대에 무슨 피처폰이냐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네. 이 세계 3대 스마트폰 시장 중에 하나인 인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인도에서는 아직 피처폰 시장이 스마트폰 시장보다 그렇군요. 큽니다. 그리고 노키아는 지금도 이 피처폰 시장에선 세계 1위예요. 그리고 또 노키아 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도국 시장을 위해서 내놓은 구글 안드로이드 고 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저렴한 폰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파트너 폰으로 나온 거고요. 구글 안드로이드 원 플랫폼이라고 해서 구글의 OS를 직접 업데이트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과도 이제 호환이 네.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그 노키아에서 뭐 피처폰 얘기를 네. 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상을 넘는 제품은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조금 특이한 제품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그나마 조금 특이한 폰들은 뭐 예를 들어 뭐 네. 지문 센서를 찍는다던가 뭐 이런 아니면 두 가지 화면이 있던 이런 폰들은 주로 지난 CES 2018에서 이미 다 좀 선을 공개가 보인 것 됐군요.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MWC에서 신제품을 내놓지 않았던 에이수스 같은 경우가 이번에 젠폰 5, 5 라이트, 5 맥스를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그러니까 28일 오전 3시 30분 정도에 이 발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중 제품 젠폰 5는 아이폰 X처럼 이게 그 제품인가요? 예. 비슷한데요, 아이폰. 그 노치 디자인, 저 탈모 디자인을 네. 갖다가 그대로 갖고 온 그런 풀스크린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지금 재밌는 것은 에이수스에서 이미 2014년에 젠폰 5라는 이름을 가진 폰을 이미 발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스마트폰을 두 번이나 내놓는 경우는 저도 태어나서 좀 처음 보는 상황이라 가지고요. 그 5 숫자까지 똑같은가요? 젠폰 5 이번에도 젠폰 5 이런데요. 조금이라도 지금 이름을 뒤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그러게요. 네. 그냥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정말 같은 이름으로 출시가 될지 좀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러면 이렇게 MWC 2018을 보다 보면요. 앞으로 좀 스마트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올해 스마트폰 시장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게요. 어떻게 뭐 차별화를 했는가 아니면 뭐 혁신이 없다. 이런 것은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계에 이제 들어섰거든요. 어차피 이제 가질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네. 이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바꿀 때 과연 새로운 스마트폰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세상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과 같은 흐름은 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도 작년처럼 그 시장이 좀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괜히 나온 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그 폰이 그 폰처럼 이 폰이 이 폰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이제 되고 말아버린 거죠. 네, 저도 맞아요. 가장 뭐 가성비 좋은 폰을 사려면 어떤 걸 사야 되냐라고 이제 네. 사람들이 질문하시면 그냥 1년이 지난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격도 어. 내려가고. 예, 저 네. 가격이 한 절반 정도로 내려가거든요. 네. 게다가 이제 내년이면 이 5G를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어. 나오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5G를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5G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을 아직 구입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으면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스마트폰을 쓴 지 한 1년 정도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올 때마다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번 MWC 행사를 통해서 어떤 스마트폰이 좀 인기가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호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